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신흥바이오기술위원회 NSC-EB라고 하죠. 여기서 펴낸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 기술, 현주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 뭐 이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시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5년에서 10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 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다. 어쩌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국가 안보, 또 경제력,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 질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 핵심 내용, 특히 그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이 바이오 산업의 현실 그리고 미래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뭐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게 발전하면서 생물학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관찰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뭐랄까 화학공학이 플라스틱 만들고 물리학이 반도체 만들듯이 이제는 생명현생 자체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위기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이 새로운 경쟁에서 어쩌면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지난 한 20년간 이 바이오 기술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제기하나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뭐 단순히 생명 연장이나 인지 능력 향상 이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바이오 지식재산권 확보,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강화 군인 같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도 제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강화 군인이요?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죠. 보고서가 분석한 중국의 전략을 좀 더 보면 막대한 정부 투자 같은 것도 있고 네, 투자가 엄청나죠. 그리고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해외 기술이나 뭐 지식재산권 확보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방대한 생체 데이터 통제 이런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우시앱텍 같은 기업을 딱 집어서 바이오 분야의 화웨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화웨이처럼요? 네, 그러면서 미국 제약산업이 여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의 거의 80% 가까이가 연구개발이나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반 계약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80%요? 그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지식재산권 유출이나 공급망 문제 이걸 넘어서서요. 중국이 그 군민융합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들어봤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 쪽으로 활용하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이 확보한 기술을 군사력 증강에 활용해서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술 협력이 언제든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상황이 들어볼수록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럼 보고서는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중국을 따라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국 따라하기가 아니라 미국의 강점, 그러니까 그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라든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 막강한 자본시장,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들이 있나요? 핵심 권고들을 한 몇 가지 전략적인 축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국가적 역량 결집입니다. 역량 결집이요? 네, 바이오 기술을 국가 최우선 순위로 딱 지정을 하고 지금 여러 부처에 이게 좀 흩어져 있거든요.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이걸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 뭐 가칭 국가 바이오 기술 조정실 같은 걸 만들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거군요. 네, 데이터 이야기도 있었죠. 네, 중요하죠. 두 번째 축이 바로 데이터 및 기술 보호입니다. 생물학적 데이터를 이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 전략 자산으로요. 네, 그리고 이걸 인공지능 연구 같은 데
효과적으로 쓰려면 표준화된 플랫폼, 보고서에서는 웹 오브 바이올로지컬 데이터 구상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구축하자고 제안하고요. 동시에 이제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니까 외국인 투자 심사, CFIUS라고 하죠. 네, CFIUS. 이걸 좀 더 강화하고 또 반대로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 관련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는 장치, 소위 아웃바운드 투자 스크리닝 이런 것도 마련하고 핵심 기술 수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혁신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촉, 혁신 촉진 및 자립 기반 구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의 예측 가능한 공학화라든지 바이오 제조 공정의 대규모화,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이런 좀 담대한 연구 목표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네. 또 규제 문제도 중요해요. 과거에 그 하와이 파파야 산업을 살렸던 레인보우 파파야 사례처럼 규제를 좀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레인보우 파파야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의약품 원료 같은 핵심 품목들, 이거 국내 생산 역량 키우고 국방 목적의 바이오 제조 시설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람이 중요하니까 국내 인재 양성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인재 교류나 공동 연구, 기술 표준, 보호 공조 이런 것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NSCB 보고서 바이오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어떤 가능성, 동시에 또 우리가 직면한 이 치열한 국가 경쟁, 그리고 정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고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미국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정말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다는 메시지군요. 네, 바이오 기술 혁명의 그 변곡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이제 정말 지금부터다. 이런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보고서에서 생물학이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네.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국방, 경제, 건강 이런 분야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 자체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